자, 로저 위커라고요. 미시시피주에 있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이 위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를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찾는 노력이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약점만 드러내준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의, 트럼프 정부의 약점만 드러내게 될 것이다. 위커 의원 X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결정짓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레거시를 결정짓는 순간이다 이거죠. 예, 트럼프의 본능은 이란에서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는 거래를 추구하도록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 트럼프 주변에서 자꾸 지금 전쟁 벌리는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조언은 잘못된 조언이다라고 위커 상원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은 미국의 숙련된 군대가 이란의 재래식 군사 능력을 파괴하는 일을 마무리 짓고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가서 깨부수란 얘기입니다. 이란을. 네, 그리고 해협 개방해라 이거죠. 이란의 이슬람주의 정권과의 합의 추구를 더 이상 계속하면 약점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 행동할 때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위커 의원은 얘기합니다. 이미 진작에 가서 이란을 깨부쉈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거죠. 늦었다. 지금이라도 협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가서 싸워라 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이란과의 충돌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테헤란과의 외교를 계속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해야 할지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해야 된다. 아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의견이 서로 분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중간선거에. 이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전쟁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지금 다가와 있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악수가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금방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가가지고 한 번에 깨부수고 호르무즈 해협 개통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을 내는 사람이 위커 상원의원뿐만이 아니고요.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이란 정권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페르시아만 전투에서 이란 정권 전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르무즈 재개방뿐만이 아니라 아예 페르시아만 안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까지도 다 장악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어제 저스터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이란과 전쟁을 벌려서 이겨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월 자국민 4만 2천 명을 살해한 독재 정권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의 핵심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이라고 주장해왔다. 우리는 쿠퍼 제독에게 직접 지휘를 맡기고 중부사령부의 나머지 모든 임무를 그에게 위임한 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투를 벌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이 지금 중부사령부의 사령관이죠.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유능한 병력을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깅리치 전 의장.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맹렬하고 공격적으로 나서서 해협과 만에서 그들을 무너뜨린다면 세계는 우리가 진정으로 심각하고 정말로 위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석유가 원활히 공급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사람들은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한 길고 꾸준한 작전을 지속하도록 허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십시오. 연방의회에서는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전쟁 멈춰라 라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더 이상의 군사작전 하려면 의회 허락받아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또 의회 허락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오히려 전쟁 허락해주는 결의안 내자.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예.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연방의회 자체가 현재. 예. 그런데 깅리치 전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싸워라. 그래서 이기면 결국 말이 다 바뀔 거다. 예. 자, 깅리치 전 의장은 또한 미국인들이 이란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외교와 일반적인 수단을 통한 평화는 무의미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깅리치 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도록 도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이다.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유화적으로 이야기하는 입방아 찢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화당 원로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이미 때가 늦었다. 빨리 가서 싸워라. 전쟁 벌려라. 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 이게 지금 공화당 원로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AFPI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 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협상 필요 없다. 협상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이란이 해주는 약속을 지금 미국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란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 끌기 작전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지금 파괴되어져 있는 군 시설들을 다시 지금 복구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걸 뭐 중국이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해질 것이고 이란은 지금 어떻게든 반격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 것이 아니다. 빨리 가서 타격을 해라라는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